코스피가 또 경신됐습니다. 이제 홍 의원님이 전문가신가요? 전문가십니다. 전문가. 네. 홍 의원님 전문가. 코스피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보통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3,395, 3,400을 지금 뚫으려고 하는 직전인데요. 네. 이게 보통 미국 주식 오를 때 미국에 계셔봤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오르고 미국 주식 빠질 때 우리 많이 빠진다 이런 자조적인 이제 국장 개미들의 격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날 코스피 지수가 2698, 네. 2600의 때였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어제 3,395로 마감했는데요. 네. 이게 25.8% 상승률입니다. 엄청나게 상승했네요. 같은 기간 미국은 14.6% 나스닥이 그렇게 상승했어요. 2배가 우리가 넘는 네. 상승률을 보여서 미국 증시 영향도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향이 꽤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 좀 겸손하게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네. 밝혔는데요. 네. 국내 주식이 저평가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 이유는 좀 비정상된 이런 시스템을 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승한 것이고 네. 이제 동력으로는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으로 그대로 네. 유지한다라는 맞아요. 것만으로도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약간 데이터를 보태자면 네. 그 윤석열 3년 동안 미국, 유럽, 인도 할 것 없이 거의 100%씩 올랐어요. 증시가 근데 우리나라만 네. 계속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다가 결정타로 불법 계엄 터지면서 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2,400선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그 1년 동안 사실은 거의 1,000포인트에 가깝게 올랐어요. 네. 예. 그래서 997 정도 되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지금 앞으로 1년도 1,000 정도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가능성. 전망합니다. 거의 5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예. 하시는 거죠? 이지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 바닥이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맞아요. 위해서 정말 민생소비 쿠폰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막 갱신되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심폐소생술을 하던 환자가 지금 막 뛰어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모든 게 변화하는구나.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약 심폐소생술을 뛰면 기적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기적이 아니면 그럴 수 없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수생하고 거죠.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네. 뛰어. 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댓글로 많은 목사님. 분들이 누구야? 로즈님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보고 계시대요. 오. 이게 제가 미국 얘기하니까 미국 플로리다에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고요. 반갑네요. 그리고 우리아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지은 위원장님 템버린 치는 주얼리라는 아이디입니다. 이거는. 아, 네네네. 아, 나 지금 아니, 템버리는 아니, 치는 줄 그게 알고. 아니고요. 네네네. 이지은 위원장님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우리아님도 두 분에게 인사 전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분도 강릉에 비가 듬뿍 내리길 기도한대요. 네. 이런 마음이에요. 외국에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단결의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가 더 오기를 바라고요. 자 코스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했고 민생과 그다음에 사실 이제 심폐소생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민생회복 쿠폰도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게 네, 어느 네. 정도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상법 개정안이나 네. 노란봉투법 이 통과가 결국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죠.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사실 어제 아니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네. 말씀하셨듯이 상법 개정안이 사실은 주주 그리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투명하게 만들고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주식 샀다가
뭐 상폐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은 뭐 뭔가 슈킹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많이 이제 없앨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그런 상법 개정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언론이나 아니면은 좀 재벌에서 오해가 있도록 네네. 지금 많이 그런 언론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은 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상법 개정안도 사실은 그게 기업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네. 투명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것이 주주에게도 좋지만 어쨌든 기업에게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걸 보수 언론들은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또 공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뭐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언론중재법 이외에 언론중재법 말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짜 뉴스 이런 거 가짜뉴스도 보내는 거 반드시 징벌하도록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배상.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자회견 우리가 이게 나왔으니까 두 분에게 그냥 공통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아니 일단 네. 일단 정말 대통령은 뭐 곳곳에 모든 것을 다 아는구나. 맞아요. 어떤 질문을 어떤 현안에 하더라도 대해서도. 신념과 철학이 있고 그다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걸 보면서 확실히 윤석열이랑 굉장히 비교가 된다. 그렇죠. 아니 감히 비교하는 것도 정말 죄송하지만 네. 윤석열 100일 기자회견은 네. 54분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분을 자기 모두 발언하는 데 썼어요. 네. 실제 질문 30분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맞아요. 짜고 친 그 질문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전부 보수 언론들만 질문을 했었고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2시간 반 동안 그리고 모두 발언은 3분인가밖에 안 했어요. 음. 나머지는 다 그 자리에서 추첨을 하고 즉흥적인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답을 잘 잘하셨죠.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내란 척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으시구나. 네. 그러니까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특검법 개정을 정부 조직법 개정이랑 맞바꾸면 안 된다. 내란 특별 재판부도 위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내란 극복, 그다음에 내란 척결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감사하고 좀 감동적인 거는 사회적 참사 네. 또는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민주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 하면 뭘 했었냐면 건설 노조 때려잡기밖에 안 맞아요. 했어요. 그랬었죠.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지 못했을 때 이게 얼마나 국가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네.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어제도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도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게 참 감격스럽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저는 딱 들어갔을 때 모든 기자들이 이 배지 캐대헌 배지를 다 차고 있더라고요. 네. 비표 보통 이제 비표 같은 거 차는데 그거 대신에 캐대헌 배지에 그 호랑이 덮인데 덮이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요런 하나 하나도 정말 외신 기자들도 이게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전 세계에 하나 나가죠. 하나를 또 이렇게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구나. 그리고 이 기자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그 기념품이 맞아요.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잘 챙기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의원님 뭐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남으세요?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씀은 다 거의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만 부과하자면 네. 사실은 언론 탄압 아니냐 뭐 이런 네, 기자의 그런, 질문에 언론으로 한정하지 말고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허위 사실은 좀 가혹하게 처벌하자라고 그렇죠. 하면서 개인사를 좀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화천대유를 다녔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가 돼가지고 그랬었죠. 이 대서특필을 언론사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심지어 나이가 꽤 있고 그런데도 취업을 못 하고 있고 허위 사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좀 저는 사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희 딸도 지금 취준생인데 너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그 말을 여지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 막 그 현장대면서 다닐 때도 그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안 하셨고. 그래서 언론들이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사실은 대통령 그 기자회견도 뭐 이전 대통령 그다음에 뭐 여러 전임 대통령들하고 비교가 됐는데 이 여러 실무자들과 정말 뭐 국무회의처럼 이렇게 실무적인 언어로 좀 편안하게 이렇게 회의처럼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기자회견이 가능하구나, 이런 대통령의 운영이 가능하구나.
맞아요. 오랫동안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윤석열 지난번에 단상위에서 앉아가지고 했고 네. 거리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앞줄에 있는 기자로 1.5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네. 아주 근접해서 그리고 추첨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공통으로 또 질문 받은 것도 대답하고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두 분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명확한 국정 철학들과 진행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가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맞습니다. 잘하겠다는 믿음이 가는데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네. 본인이 뭐 결정 장애가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이렇게 선정을 할 때 네네. 저 사람 선정을 하면 네. 다른 사람이 배제되는 것 같이 느껴질까 그렇죠.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배려심이 맞아요. 저는 이게 되게 와 이분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구나.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뭐 지난번 정권에서 네네. 김건희와 윤석열이 매관매직하는 것들을 다 맞아요. 봤잖아요. 그랬었죠. 돈 받고 선물 받고 그다음에 한 자리씩 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과는 네. 너무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내가 누구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게 맞아요. 평소에 인사라든지 모든 거에서 저런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화 잘 받으십시오. 전화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재명 저는 안 대통령이 해요. 그 뒤에 이렇게 붙였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랑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 보시면 또 좋은 알겠습니다. 소식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